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월요일 아침 눈 뜨면서 이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에 출근을 해준다면, 그리고 돈까지 벌어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꿈을 위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 노동소득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를 위해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난 2024년부터 배당주로 먹고 살기라는 계획으로 1단계 연 1,000만 원 배당금 받기, 2단계 월 100만 원 배당금 받기라는 계획으로 함께 영상을 통해 진행을 했었었죠. 이제 드디어 내년 2026년 3단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올해 월 100만 원, 즉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목표는 지난 영상에서 같이 확인했듯이 올해 마지막 배당금 입금인 12월 31일 현대차 EUB의 배당금 입금을 앞두고 목표를 간신히 넘긴 120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나의 노동력을 배당주가 대신해주는 배당주로 먹고 살기 3단계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을 지금처럼 배당금을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막상 돈을 넣고 투자를 한다는 것, 즉 돈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손도 많이 가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을 시킬 때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너지가 아닌 나의 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내가 투자에 아무런 방향과 목표가 없다면 나의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3단계 달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긴 호흡으로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 2026년 계획에 대해서 저의 목표와 남은 연말에 할 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표는 제가 작년 이때쯤이죠. 2025년, 즉 올해에 분기별 계획했던 배당금과 실제 제가 올해 받은 배당금을 비교한 표인데요. 봄에 받은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가 목표로 하는 1분기 배당금은 작년만큼 큰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600만 원을 목표로 하였고, 2분기는 250만 원, 3분기는 400만 원, 이때 반기 배당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분기보다 좀 높죠. 그리고 마지막 4분기에는 250만 원으로 이렇게 총 1,5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분기의 배당금의 목표치가 낮은데요. 그 이유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땠습니까? 주가의 상승이, 특히 배당주의 상승도 높아졌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저의 목표가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이긴 하지만 선행되어야 될 게 있죠. 효율적으로 저의 돈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고배당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배당금이 높아지거나 주가가 조정이 있을 때를 노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배당 기준일이 2월 말과 3월 말로 대부분 늦춰졌습니다. 예전에는 12월 말이 배당금의 대목이었다면 작년부터는 분산되는 배당 기준일로 변경이 된 거죠. 또한 많은 종목들이 분기 배당주를 저는 투자 중이기 때문에 분기 배당주는 1년에 4번이라는 배당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산된 배당 기준일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더 이용할 계획인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중점을 두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배당 기준일 전에 만약에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를 노리는 겁니다. 주식을 분산해서 매수를 해서 배당금을 늘리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배당 기준일 다음 날, 배당 락일이라고 하죠. 배당금만큼 이론적으로 떨어지는 날, 그날은 이제 앞으로 다음에 배당 기준일까지 기준이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배당금을 받았을 때 2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던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량들을 배당락의 주가보다 싸게 샀던 주식 수량을 이제 매도해서 다시 현금 비중을 채우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배당락일 다음에도 주가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낮지 않다면 매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교체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교체 매매하느냐? 제가 과거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하는 다른 종목의 주가가 최근 주가가 더 떨어져 있다면 쌀 때 주식을 사야 되겠죠. 떨어진 종목을 같은 금액만큼 사고, 그리고 산 만큼의 금액을 팔면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체 매매를 할 때 최근 주가로도 교체 매매를 하고 또 하나의 방법, 배당 수익률로도 교체 매매를 합니다.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낮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과 교체 매매를 고려하면서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의 배당주로 먹고 살기 2단계 영상에서 했던 전략을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거시 정책에 따라서 저의 계획도 이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 투자로 돌아와서 남은 연말까지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지금 당장 11월 말부터 내년 배당금을 위해 모으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는 종목,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1년에 배당금을 2번 주는 종목으로 배당 기준일이 예측컨대 귀하고 귀해진 12월 말일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어서 지난번과 같은 배당금 38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분기 배당주에 집중해서 그때 당시에는 2,000주밖에 보유하지 못했으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분기 배당주의 배당 기준일이 11월 말에 지나서 그 지난 종목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체 매매를 한 거죠. 분기 배당주 지난 종목과 맥쿼리 인프라를 교체 매매를 해서 12월 12일 현재는 2,694주까지 늘렸습니다. 아쉽게도 11월 말부터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식을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남은 2주 배당 기준일까지 더 주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전략적으로 연배당주를 확보해서 투자했었던 삼성증권도 12월 초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증권은 맥쿼리 인프라와 다르게 소극적으로, 정확하게는 21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만 5주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증권을 소극적으로 모으는 이유는 맥쿼리 인프라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면서 주식을 모아갈 종목이고, 삼성증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 배당금만 노리고 보유는 안 할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유한 종목 중 12월 말 배당 기준일 종목 두 종목이고, 12월 12일 현재 두 종목에서 예상되는 배당금은 113만 원입니다.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배당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